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CSS3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쉽게 배우는 CSS3란 제목을 한번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특징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CSS의 뉴 피처, 새로운 특징들만 그냥 파트 2로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불에게 강의가 CSS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존의 강의는 CSS 3.0이 아니라 CSS 2.1, CSS2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강좌 시리즈는 CSS3의 새로운 특징들, 즉 CSS3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CSS를 사용을 해 오셨던 분들이 CSS 3.0, CSS3의 새로운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럴 때 이 강좌가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SS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파트 1에 해당되는 CSS 2.0, CSS2 강좌를 먼저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CSS3는 CSS3 뉴 피처 새로운 특징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불에게 제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먼저 참조를 꼭 해주시라고 여러분한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설명, 그냥 제에 대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름은 박용준이고요. 이미 대불에게서 여러분들이 현재 강좌를 먼저 보실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이제 많은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강사로 활동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라고 이제 어워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8년차 이상 이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에게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불에게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는 단넷코리아라든가 레드플러스 단넷이라든가 이러한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수강 대상 분들은요. 웹 개발, 웹 디벨로퍼 및 웹 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내용을 통해서 CSS3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가 이제 디자이너보다는 그 이제 개발자 파트에 이제 친숙하다 보니까 기본은 웹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CSS3는 웹 개발자가 타이핑 레벨로 어떤 거를 구현하겠지만 실제로 요즘은 웹 디자이너라든가 특히 퍼블리셔라든가 디자이너 분들도 타이핑 레벨로 코드 레벨로 CSS를 구현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개발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그리고 웹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한다 하셨을 때 기획자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CSS 2.0, CSS2에 대한 선수이해가 필요합니다. CSS 2.0을 모르고서는 현재 강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스케이딩 스타시트, 즉 스타시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미 대불에게 올라와 있는 제 강좌 CSS 2.0 강좌, CSS 파트 1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 환경 같은 경우는 제 강의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에디터로 편집기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강의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디터로 노트패드를 쓰던 드림위버를 쓰던 아니면 에디트 플러스라든가 울트라 에디트 기타 굉장히 많은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편집기들이 있어요. 이제 이클립스도 괜찮고요. 이클립스도 아주 훌륭하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다 보면 좋은 점이 인텔리센스라고 해서 자동 완성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강의를 따라할 때 저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타이핑을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제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 화면을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로 제가 타이핑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강의에서 사용했었던 모든 HTML5, HTML 파일이라든가 CSS 파일에 대해서는 다 1회차 다운로드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강의에서 놓치신 분들은 아니면 강의는 그냥 학습용으로 먼저 보시고 소스 같은 경우를 나중에 다시 참조하고자 하셨을 때는 항상 제 강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는 파일 아니면 다 1회차에서 다운로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1회차 다운로드 그 압축 파일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0, 2012, 2013과 같은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에디터를 사용한다라는 거, 편집기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뭐 에디트 플러스도 좋고요, 드림위버도 좋고요, 이클립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확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웹 이센셜이라는 기능이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웹 이센셜을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이제 많은 그 유용한 기능을 저는 그냥 손에 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CSS 3.0 현재 강좌도 보실 때 그냥 노트패드로 가지고 HTML 문서라든가 CSS 파일을 만들면서 따라 하셔도 된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CSS는 CSS 2.0이 이제 2.1이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로 따지면 CSS 2.1 강좌가 이미 파트 1으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에게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강좌는 CSS 파트 2로 CSS 3.0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CSS 2.1에 대한 그 공식 사이트, 전 세계 공식 사이트는 현재 URL에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S3에 대한 내용은 그 메인 사이트, 전 세계 공식 메인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SS3에 대한 뭐 공식 정보 제공 사이트는 현재 여기 사이트에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CSS 2.1에 대한 기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요. 자, 여기 사이트예요. 그래서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CSS 레벨 2 에서 CSS 2.1이죠. 제가 그냥 CSS 2.1이 2.1 강좌가 파트 2 이제 파트 1 강좌고요. CSS 3가 파트 2 강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CSS 2.1에 대한 명세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 CSS 2.1 관련된 CSS2 관련된 그 서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제 강의라든가 서적을 보시는 게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CSS3에 대한 기능 같은 경우도 또 역시 보면 CSS3는 여기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뭐 스냅샷 201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내용상으로 뭐를 나타낸다? CSS 3에 대한 그 문제 전체적인 요약 페이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가 CSS에 대한 공식 정보 제공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캐스케이드 스타일의 CSS 여기서 가장 이제 뭐 공식 사이트라는 거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줄여서 그냥 스타일 시트에 대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CSS 이제 3.0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기존의 CSS 뭐 레벨 2라든가 즉 2.1이라든가 뭐 이제 그리고 CSS에서 제공해주는 뭐 미디어 퀄이라든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CSS에 새롭게 나온 선택자, 셀렉터, 선택기에 대한 내용들도 요약해서 이제 그 공식 사이트 여기가 공식 사이트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캐스케이딩 스타시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식 사이트가 여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그 사이트가
전 세계 CSS3에 대한 표준 제공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인 홈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둘러보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경로만 제공해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실제 어떤 그 학습 레벨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할 CSS 2.1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CSS3의 주요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CSS3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이제 특정한 효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어떤 효과를 적용해 줄 수 있냐면 뭐 어떤 그라디언트, 뭐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그대로 그냥 한글로 표현한 거고요. 어떤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 이제 점점점 색깔이 뭐 이제 진해진다든가 흐려진다든가 뭐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그라데이션 효과라든가 어떤 이제 그림자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박스에 대해서 박스 섀도우라든가 텍스트 섀도우라든가 어떤 텍스트에다가 그림자를 준다든가 어떤 레이어에다가 어떤 그림자를 준다든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뭐 이제 코너에 대한 이제 라운디드 코너에서 코너 레디어스라는 이름의 속성상에서 둥근 어떤 레이어에 대해서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컬럼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한 개의 페이지를 여러 단으로 여러 컬럼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을 역시 기본 속성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CSS3에서. 그 다음에 미디어컬이라고 해서 화면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미디어 퀄에서 해서 스마트폰과 같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굉장히 그 해상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핸드폰 같은 작은 장치에서 접근할 때는 작은 장치에 맞게 스타일을 적용해 주게 하는 게 미디어 퀄이고요. 뭐 태블릿이라든가 데스크탑 환경에는 그 환경에 맞게 스타일을 따로따로 마치 입후문을 여러 번 쓰는 것처럼 만약에 폰 화면이면 폰 화면에 맞는 스타일을 실행시키고 만약에 태블릿이면 태블릿에 맞게 스타일을 실행시키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데스크톱 환경이다. 큰 화면이다면 큰 화면에 맞는 스타일을 적용하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미디어 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SS3의 주요 특징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변환 기능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기능. 기존에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어떤 변환이라든가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다면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트랜스폼 효과와 애니메이션 기능을 CSS3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기본으로 제공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나중에 보조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CSS2와 CSS3의 특징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특정한 레이어에 대해서 둥근 모서리를 처리를 해주고 싶다. CSS 2.0은 요만큼 그러니까 뭐 이제 둥근 모서리를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왼쪽 이제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라이트에 이제 약간 둥근 이제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 화면에 보이는 요만큼을 타이핑을 해줘야지 특정한 영역에 둥근 모서리를 표시를 해줄 수 있었는데요. CSS3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코너, 즉 둥근 모서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만 적용하면 특정한 영역에, 특정한 섹션에, 특정한 레이어에 둥근 모서리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CSS3의 뭐다? 3의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CSS3 같은 경우는 HTML5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CSS 파일 제일 상단에 at 캐릭터셋이란 캐릭터셋으로 UTF-8 뭐 이제 유니코드라든가 이런 코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CSS 제일 상단에 삽입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CSS 파일을 사용하다 보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한 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UTF-8 그래서 유니코드로 먼저 표현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웹브라우저가 다 처리를 해주는 건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긴 합니다. 자, CSS3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CSS 3.0이 완성됐습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도 완성 중이고 아직도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모듈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고 있어요. 뭐 요만큼 기능이 추가하고 요만큼 기능이 추가하고 요만큼 기능이 추가하고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각각의 웹 브라우저별 문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면 파이어폭스는 앞에 이제 모질라라는 이름의 모즈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한다든가, 크롬이라든가 사파리 같은 경우는 웹킷이라는 접두사를 사용한다든가, 오페라는 뭐 오라는 접두사를 사용한다든가, MS는 MS라는 접두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각각의 특정한 속성에 따라서 각각의 앞에 붙는 접두사들이 각각의 웹브라우저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최신의 어떤 CSS3 속성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동일한 속성을 적용할 때 각각의 브라우저별로 한 4개 이상 타이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접두사를 가지고. 그런 내용은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CSS3가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정의가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된 부분이 있지만 더 추가될 부분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브라우저별로 문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벤더별로 브라우저별로 어떻게 한다? 이제 최적화된 그 이제 속성을 이제 매번 기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거 브라우저별 문법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속된 말로 한 큐에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미완성인 CSS3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CSS3예요. 그래서 CSS3 아직까지 이제 스펙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기본 속성이 모든 웹브라우저에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각각의 웹브라우저에 프리픽스 접두사를 붙여서 어떤 속성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그런 내용 이제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CSS3의 완성 전 각 브라우저별 속성 특정 속성에 어떤 접두사, 어떤 프리픽스를 붙이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별 프리픽스는 이제 사파리라든가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는 웹킷이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붙입니다. 하이픈 웹킷 하이픈 이러한 웹킷이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모질라라든가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에모지라는 이름의 뭐를 접두사를 역시 붙이고요. 기본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 9, 10, 11이라든가 오페라 같은 경우 주로 또 5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또 많이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앞에 접두사를 안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MS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붙여서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이런 식으로 MS라는 이름의 접두사. 예를 들면 어떤 둥근 모서리를 표현하는 그 속성이 뭐가 있냐면 보더 다시 레이디어스라는 이름의 속성이에요. 근데 보더 레이디어스에다가 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속성 값을 지정할 때 보더 레이디어스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모치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붙이고요. 오페라는 O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붙인다든가 사파리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웹OS 등등등은 이제 웹킷이라는 이름의 접두사를 붙인다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MS라든가 아니면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MS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요거 기본 속성 보더 레이디어스 접두사를 붙이지 않는 표현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처리를 해줍니다. 예,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직 완성 전이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귀찮죠. 어떤 속성을 하나 딱 지정할 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CSS 2.0에 컬러는 그냥 컬러는에다 뭐 레드를 준다든가 이렇게 컬러라는 이름의 속성값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CSS3는 컬러라는 이름의 속성과 같은 경우가 만약에 CSS3 전용 속성이라면 앞에다가 이렇게 모즈 O 웹킷 MS 같은 접두사를 따로 붙여줘야 된다는 거. 자, 이러한 앞에다가 특정한 속성들에 대해서 따로 뭐를 접두사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CSS3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추가됐어요. 둥근 모서리 효과를 준다든가, 박스 섀도우, 특정한 박스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가, 텍스트 섀도우, 특정한 텍스트에다가 배경을 준다든가,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가, 컬럼 카운트라는 이름 속성과 컬럼 갭이라는 속성 사이에서 다단 레이아웃을 구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트라는 이름의 속성 사이에서 투명한 배경을 만든다든가 투명한 색상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상 표현 방법도 역시 뒤에서 다 두르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특정한 레이아웃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둘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특정한 영역에 단일 이미지만 배경을 둘 수 있잖아요. 근데 CSS3는 특정 영역에다가 왼쪽 위에는 오른쪽 위에는 기본은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이제 배경 이미지를 적용한다든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에서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경우는 아주 손쉽게 줄 수 있는 게 CSS의 새로운 특징들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들은 역시 하나씩 예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CSS3 강좌를 촬영할 때 순서대로 촬영하지 않고요. 그냥 각각의 예제 단위로 촬영합니다. 제 강의 특성상 그냥 특정한 문제, 예를 들면 5회차를 보든 7회차를 보든 그 회차는 그 회차 관련된 걸로 그냥 처음에 시작해서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좋지만 순서대로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강좌를 따로 선택해서 보시면 그 강좌 안에서 예를 들면 이번 시간에는 라운드 코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림자 효과, 이번 시간에는 다단 레이아웃,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등등등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예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는 내가 변환 기능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변환 파트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강의를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CSS3 이제 우리가 예제 단위로 각각의 예제를 제가 타이핑하면서 실행하면서 CSS3의 새로운 특징들, CSS 2.1 즉 CSS2의 기능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CSS3의 새로운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 CSS3의 새로운 속성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CSS3의 새로운 특징들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